숨겨진 깊이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불가사의한 속삭임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간 영혼의 가장 은밀한 방에서 울려 퍼지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오해받기 쉬운 힘, 바로 사랑에 대한 탐구입니다. 사랑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시인, 철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춤추며 빛 속에서 노래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피어나는 불가사의한 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표면만을 긁고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는 종종 소유와 통제,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적 인정의 환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획득하고 붙잡고 심지어는 전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진정한 사랑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정신의 심연을 탐험한 칼 융은 우리에게 사랑에 훨씬 더 심오하고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융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관계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변형적인 힘이자 개인의 영혼과 우주적 영혼 사이의 신비로운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풍경에 복잡한 그물망을 탐색하고 그림자와 빛을 포용하며 우리 자신의 존재의 원형적 깊이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사랑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 안에서 평화를 찾고 있거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융의 심리학적 통찰력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왜 소유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더 큰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 숨겨진 사랑의 원형적 뿌리를 탐험할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에너지이며 우리를 통합하고 전체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는 종종 자기희생과 깊은 공감, 그리고 다른 영혼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소유하려는 욕망이나 통제하려는 필요성에서 벗어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강요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며 영혼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자아의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사랑의 무한한 힘과 만납니다. 융의 관점에서 사랑은 개별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통합되고 의식과 무의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단지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풍경에 대한 깊은 참여이자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의 취약성을 포용하며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려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연금술적인 과정입니다. 내면의 불 속에서 자아의 원소들이 변형되고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본질적인 자유를 부정하고 그것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바람이 대지를 가로지르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구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험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가 소유하려는 욕망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능해집니다. 사랑에 대한 소유욕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질투와 통제의 패턴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러나 융은 우리에게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과 취약성을 포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소유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두려움 없는 사랑이며 통제하려는 욕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초월하고 집단의식에 뿌리내리며 궁극적으로 인류를 더 높은 수준의 존재로 이끄는 힘입니다. 사랑은 무의식의 깊은 원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자아 등은 모두 사랑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이성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끌릴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투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하고 우리의 약점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의 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큰 전체와 연결합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춤이며 우리는 모두 그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춤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소유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사랑의 자유를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사랑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억압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점, 단점, 불완전함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창의성과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의 특성은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이러한 투사는 특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기대치를 투사하고 그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심지어는 분노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사한 환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투사를 꿰뚫어 보고 상대방의 그림자를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소유나 다른 사람의 완벽함에 의존하여 우리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온전함을 발견하고 그 온전함에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부분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싫어하는 부분이 혹시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의 반영은 아니었을까요? 사랑의 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우리의 그림자가 서로 부딪힐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대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갈등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우리의 투사를 인식하며 우리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질투와 통제의 감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외부적인 소유를 통해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용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지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고유한 존재를 존중합니다. 이것은 통제하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강력한 신뢰와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온전히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사랑은 번성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들을 여러분 자신의 기대와 욕망의 틀 안에 가두려 했습니까? 융의 심리학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사랑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형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의 투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특성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불완전함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관계의 초기에 강렬한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투사는 갈등과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투사한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아니마, 아니무스 투사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성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고 이러한 내면의 통합은 외부적인 관계에서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개별화의 길로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개별화는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개별화 과정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측면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인식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개별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사랑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초월해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초월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더 큰 우주적 질서의 일부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고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이것은 소유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소유는 한정적이고 구속적이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한하고 자유로우며 해방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해방시키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들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향해 격려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가도록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이며 융기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정복하려 하거나 우리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사랑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사랑의 그림자와 빛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완성시키는지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완성시키는 연금술적 과정입니다. 융근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는 진정한 사랑의 경험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무의식은 우리의 깊은 욕망, 두려움, 그리고 원형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끌리고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미해결된 문제들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유형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친밀감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인식하고 의식화하는 것이 사랑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탐색하고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제하고 더욱 의식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패턴들이 사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그림자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여정은 종종 고통과 환멸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항상 행복하고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다릅니다.
관계에는 갈등, 오해, 실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사랑의 그림자 측면과 마주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불완전함을 보고 우리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식합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고통이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금술에서 납이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환멸은 환상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했던 이상적인 이미지가 무너질 때 우리는 환멸을 느낍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깨져야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빛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고통과 환멸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자기 희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자기 희생은 단순한 외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의 존재를 온전히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의지입니다. 진정한 자기 희생은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와의 연결을 통해 자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돕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은 결코 굴복이나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사랑과 연결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원형은 결혼입니다. 융에게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개별화의 여정을 함께하는 신성한 연금술적 과정이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결합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개별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통해 더욱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끊임없이 노력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들을 직면하고 우리의 그림자와 화해하며 우리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깊은 친밀감과 연결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키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진정한 사랑은 탄생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우리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나듯이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생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예측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람 있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통합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우리의 빛과 그림자,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우리가 온전하고 균형 잡힌 존재가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통합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통합은 우리의 외부적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우주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하고 우리를 더 큰 전체와 연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며 융기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진리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통합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자아 개념을 초월하고 우리를 더 큰 전체로 이끄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자아 개념을 초월하고 우리를 더 큰 전체로 이끄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자아 2구는 의식적인 마음의 중심이자 우리의 정체성 감각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아와 동일시하고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업적 소유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는 자아는 취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자아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존재의 영역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작은 자아를 잊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죽음과 같지만 동시에 더 큰 자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넘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장되었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집단 무의식의 깊은 영역으로 연결합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원형적 이미지와 경험의 저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원형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은 양육 보호,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머니 원형을 활성화시키고 상대방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찾거나 투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웅 원형은 용기, 힘, 역경 극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영웅을 일깨웁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 경험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와 기대를 반영합니다.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은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사랑이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속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사랑 속에서 어떤 원형적인 이미지나 감정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사랑은 또한 그림자, 통합의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억압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종종 우리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싫어하는 특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질투하는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통제하려는 욕구나 질투심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이러한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깊은 치유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진실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에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자를 포용하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외부적인 것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림자를 보셨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운명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사랑의 여정은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운명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융근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개념을 통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의미 있는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를 특정한 길로 안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우주적 질서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가꾸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두 가지 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끌리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사랑을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소유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해입니다. 소유는 운명을 거스르고 자유의지를 억압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운명을 포용하고 자유의지를 통해 사랑을 실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 속에서 운명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종종 우리의 사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는 우리가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직면하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어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은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사랑은 우리가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길입니다. 윤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신성한 불꽃, 즉 진정한 자아의 핵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 신성한 불꽃에 연결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인식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고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이것은 소유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소유는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여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사랑은 내면의 신성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랑은 외부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심오한 진리이며 융기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신성한 불꽃을 느끼셨습니까? 사랑은 여러분을 어떻게 그 불꽃에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고독 속의 연결과 연결 속의 고독으로 이끄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사랑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고독 속의 연결과 연결 속의 고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것은 융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사랑의 가장 심오하고 미묘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융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은 진정한 연결이 개인의 온전한 고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내면의 중심, 즉 자, 셀프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이고를 초월하는 우리 존재의 전체성, 즉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을 포함하는 원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독립된 존재를 잃지 않고 우리 자신의 고유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 속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전함에서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온전함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공간을 유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까? 연결 속의 고독은 더욱 미묘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와 미해결된 문제들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하여 우리가 회피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비춰줍니다. 이것은 고독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취약성과 마주하고 우리의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그림자와 빛을 모두 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금술적 변형입니다. 여러분은 연결 속에서 어떤 고독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더 깊은 자기인식으로 이끌었습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와 자기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며 우리의 관계를 가꾸는 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소유하려는 욕망과는 정반대입니다. 소유는 상대방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두려 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유를 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며 그들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책임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자기 책임을 어떻게 행사하셨습니까? 어떤 선택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형성했습니까? 사랑은 우리를 의미와 목적의 발견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고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이러한 의미 추구에 강력한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큰 목적에 봉사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선 집단적인 의미의 경험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인류와 연결하고 우리가 더 큰 우주적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어떤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의 개별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자아 실현의 여정에서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우리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성공이나 소유를 통한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통합과 온전함을 통한 자아 실현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소유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외부적 인정의 필요성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외부적 인정의 필요성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로 이끄는 궁극적인 여정입니다. 우리의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여 우리의 가치를 찾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 물질적인 소유,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외부적인 인정의 필요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자원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여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하셨습니까? 사랑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러한 족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영혼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은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의 영혼을 구속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할 때 그들을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욕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해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탐구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용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우리의 한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외부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우리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허용합니다. 여러분은 사랑 속에서 어떤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사랑은 재탄생의 경험과 같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재탄생은 개인이 자신의 오래된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는 변형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이러한 재탄생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측면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림자를 통합하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직면하고 우리의 환상을 깨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현명해지며 더욱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연금술적인 과정입니다. 내면의 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형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통해 어떤 재탄생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했습니까? 궁극적으로 사랑은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 평화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우리의 아니마 아니무스와 화해하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더 큰 우주적 질서의 일부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연에서 솟아나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포용하려는 의지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선사합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사랑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변형이며 우리를 진정한 자아와 내면의 평화로 이끄는 영원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외부적 인정의 필요성에서 벗어나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와 재탄생의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